왜 하필 그 장면을 그렇게 잘라붙였죠? 도도이가 눈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승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받았습니다. 시청률을 위한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사적인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도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말 반드시 후회하게 해드리죠. 방송 한 번이 어쩌다 약혼자와의 사이를 이렇게까지 벌려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장면을 손질한 사람이 왜 하필 서촌 집안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오름을 떠나보낸 그늘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집에 또 하나의 원망이 조용히 씨앗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연애 예능 러브인집의 첫 촬영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조명 스태프가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카메라 감독들은 동선을 맞추느라 바닥에 색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세트 한쪽에서는 소품 담당이 꽃병 위치를 몇 번이나 바꿔놓았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차승우가 얼떨결에 떠맡은 메인 연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꿈꾸던 사람에게 남녀의 밀고 당기는 감정을 파는 예능은 여전히 낯선 옷이었습니다. 차승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손끝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방송국을 나온 뒤 오래 쉬다 잡은 첫일이었고 실패하면 다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옛 선배가 커피를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승우야, 여기서 다큐 감성 찾다간 큰일 나. 이 바닥은 딱 하나야. 숫자. 차승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압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을 함부로 쓰는 건 좀 걸리네요. 선배는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함부로가 아니라 극대화하는 거지. 첫방 시청률 안 나오면 넌 다음 시즌 없어. 투자자들 눈이 어떤지 알잖아. 차승우는 입을 다물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배의 말이 틀린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승우는 대본을 한 장씩 넘기며 오늘 찍을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남녀 출연자들이 한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서로에게 끌리는 과정을 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뼈대였습니다. 문제는 그 끌림이 진짜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차승우는 그 지점이 자꾸 목에 걸렸습니다. 그때 촬영장 문이 열리고 도도이가 화려하게 들어섰습니다. 명품걸 후보로 확정된 그녀가 등장하자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인플루언서다운 몸가짐과 값비싼 옷차림이 조명 아래에서 도드라졌습니다. 도도이는 익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몇몇 스태프가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차승우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진이와 오래 얽혀온 임지후의 약혼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는 그저 시청률을 책임질 출연자일 뿐이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도도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예전에 얼굴을 스친 적은 있어도 연출자 자리에 앉은 그를 눈여겨보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차승우는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승우는 애써 표정을 지우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리허설 갑니다. 다들 자리로 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그는 모니터에 비친 도도희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저 화려한 웃음 뒤에 어떤 계산이 있는지 오늘 하루가 지나면 조금은 알게 되리라 짐작했습니다. 첫 촬영은 늘 그렇게 사람의 본색을 슬쩍 드러내곤 했습니다.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도도이는 순식간에 콘셉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이 짜놓은 그림은 명료했습니다. 낯선 남자 출연자 곁에 앉아 눈을 맞추고 조심스러운 척 호감을 쌓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도도이는 남자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눈웃음을 흘렸습니다. 손끝이 상대의 소매를 스칠 듯 말 듯 움직였습니다. 남자 출연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대하세요? 도도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편한 사람한테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 다듬어온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살며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파는 법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모니터 뒤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낮게 감탄하며 차승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맞지? 저 여자 물건이야. 카메라를 아주 갖고 놀아. 차승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임지후라는 약혼자의 존재는 슬쩍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도이 본인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
도도이는 대기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그냥 방송이고 콘셉트일 뿐이며 진짜 마음은 오빠에게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임지후의 얼굴을 잠시 떠올렸다가 곧 지웠습니다. 요즘 임지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에 냉기가 서려 있었고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통화 끝에 늘 어색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도도이는 그 서늘함을 방송으로라도 지우고 싶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랑받는 여자로 비치면 어쩌면 임지후도 다시 자신을 돌아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승우는 낮은 목소리로 되받았습니다. 네, 물건이죠. 그런데 저 물건이 남의 약혼녀라는 게 문제라서요. 선배는 그 말을 흘려듣고는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 도도희의 마음 밑바닥에는 다른 계산도 있었습니다. 임지우가 자꾸만 멀어지는 지금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탐내는 사람이 되면 임지우도 함부로 자신을 놓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태프가 다가와 다음 촬영을 알렸습니다. 도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화사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그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남자 출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청률을 위한 연기라 스스로에게 되뇌며 준비된 대사를 이어갔습니다. 남자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고 손등으로 입가를 가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연기라기엔 너무 생생하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미묘한 온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도도이는 그 사실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편집을 앞둔 차승우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그는 도도이가 임지후의 약혼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장면을 어떻게 다룰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승우는 촬영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화면을 멈췄다 되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볼수록 도도희의 눈빛은 위태로웠습니다. 연기와 진심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차승우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는 순간 도도희의 얼굴이 온 인터넷에 오르내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임지후에게까지 번질 것도 짐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편집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선배가 편집실로 들어와 어깨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 이거야. 이 컷. 여자가 남자 쳐다보는 눈빛. 이거 그냥 살리면 화제성 터진다. 차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선배님, 저 출연자가 좀 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컷 그대로 나가면 오해가 커질 텐데요. 선배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오해? 그게 바로 화제야. 시청자는 진짜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 궁금하게 만들면 이기는 거라고. 너 정 없으면 편집 다른 사람 시켜. 그 말에 차승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배는 언제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편집을 넘긴다는 건 이 프로그램에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임지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성패가 곧 자신의 자리와 직결된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름을 떠나보낸 뒤로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차승우는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노영주 앞에서 다시 한번 번듯한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그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방황하던 세월을 지나 이제는 무엇이든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배는 차승우의 어깨를 툭 치고는 편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차승우는 한동안 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다큐를 만들 때 그는 늘 진실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 꾸미지 않은 삶의 결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마음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낯설미 그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차승우는 결국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도도희와 남자 출연자의 눈빛이 겹치는 그 순간을 조금 더 길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정도는 흔한 연출이고 자신은 그저 맡은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막을 얹고 음악을 깔면서도 손끝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차승우는 완성된 컷을 저장하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촌집에는 여전히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오름을 떠나보낸 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앉던 밥상 한 귀퉁이, 아이가 좋아하던 그림책 몇 권이 그대로 남아 매일 식구들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누구도 그 물건들을 치우자는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은 저마다 다른 방으로 흩어져 슬픔을 사겼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혼자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조심스럽게 지켜주었습니다. 나세리는 그 무거운 공기를 피하듯 낮 동안 옷가게에 나가 몰래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첼로를 쥐던 손은 이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주자 경련증이라는 낯선 진단이 활을 잡을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나세리는 옷을 개키다 말고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손이 이제 남의 가게에서 옷깃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초라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 나진이에게조차 말입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나세리는 진열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던 시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에게만은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녀를 겨우 버티게 했습니다. 노영주는 오름의 빈자리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오래 이끌던 노래교실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자가 웃던 소리가 온 집에 배어 있어서 노영주는 방문 하나를 열 때마다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은 식구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마이가 홀몸이 아닌 몸으로 슬픔을 삼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노영주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진이는 새 그림 작업에 마음을 붙이려 애썼습니다. 화실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자꾸만 조카의 얼굴이 종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골수를 나눠준 아이였습니다.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끝내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붓끝을 자꾸 무겁게 눌렀습니다. 나진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색을 올렸습니다. 슬픔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견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진이는 엄마 나세리를 걱정하는 마음도 놓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어디서 무얼 하는지 도통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뒤로 나세리는 부쩍 말수가 줄었고 자꾸만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오래전 무대 위에서 빛나던 사람을 겹쳐보았습니다. 그 간극이 마음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슬픔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습니다. 서촌집의 저녁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 저녁 서촌집 앞 골목에서 임사빈이 노영주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벤치 위에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였습니다. 임사빈은 손자를 잃고 야윈 노영주를 말없이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씨, 요즘 통 못 주무시죠?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노영주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사빈씨는 뭐하러 자꾸 여기까지 와요? 나 같은 사람 챙긴다고 뭐가 나온다고요? 임사빈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곁에 있고 싶어서요. 그거면 안 될까요? 노영주는 대꾸 대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의 온기가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오래되어진 온기가 흘렀습니다. 손자를 잃은 뒤 처음으로 마음이 잠시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온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위로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자꾸만 되묻게 되었습니다. 임사빈은 더 이상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영주가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노영주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차승우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사내와 나란히 앉아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차승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노영주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승우는 임사빈을 한번 훑고는 애써 예의를 지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오름이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연애는 좀 천천히 하셨으면 합니다. 노영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사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노영주를 향해 눈짓으로 안부를 전하고는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승우는 반대는 아니라는 듯,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듯 못을 받고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아직 사귀지 못한 슬픔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온 식구가 함께 슬퍼야 할 시간이라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노영주는 멀어지는 아들의 등을 보며 씁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도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던 작은 온기가 자식의 슬픔 앞에서 조심스럽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손자를 먼저 보낸 할머니에게 과연 허락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영주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임사빈의 따뜻한 목소리와 아들의 굳은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밀어낼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방송을 며칠 앞두고 차승우는 다시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밤이 깊도록 모니터의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도도희의 눈빛과 웃음이 가장 살아나는 컷만 골라 이어붙였습니다. 무심코 흘린 표정, 우연히 겹친 손끝, 짧게 스친 시선이 마치 서사처럼 엮였습니다. 차승우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올해 다큐를 만들며 갈고 닦은 편집 감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장면에서 가장 빛을 냈습니다. 차승우는 장면의 순서까지 새로 배치했습니다. 원래는 한참 떨어져 있던 두 컷을 나란히 붙이자 도도희와 남자 출연자 사이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 보였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다정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화면만 보면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마음을 연 사이 같았습니다. 진실과 편집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차승우는 몇 번이나 다른 컷으로 바꿔볼까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밋밋하게, 조금 더 담백하게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청률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편집을 지켜보던 선배가 흡족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됐어. 이거면 됐어. 딱 이 그림이야. 역시 손이 다르다니까. 차승우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예능이나 다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우스를 놓은 손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화면 속 도도희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나진이와 오래 얽혀온 도도희의 얼굴이 온 세상에 오르내릴 텐데 문득 그 생각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임지후는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임지후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차승우는 짐작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문득 차승우는 오름을 떠올렸습니다. 병실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날들, 삼촌이라 부르며 웃던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했습니다. 그 아이를 잃고 나서 그는 무엇이든 붙들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그 붙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흔들림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승우는 결국 처음 붙인 컷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자 오히려 손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완성된 편집본을 최종 폴더에 옮겨 담았습니다. 예고편으로 쓸 하이라이트도 따로 잘라두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일수록 앞머리에 배치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차승우는 이 짧은 영상이 앞으로 무엇을 불러올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임지후의 마음에 어떤 생채기를 낼지, 그리고 그 화살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올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집실을 나서는 그의 어깨 위로 새벽의 서늘한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방송 며칠 전 프로그램 예고편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명품걸 도도희와 낯선 남자 출연자의 다정한 순간이 앞머리를 장식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맞추고 손끝이 스치고 도도희가 소리내어 웃는 장면이 빠른 음악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차승우가 공들여 배치한 그 컷들은 예상대로 사람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댓글창에는 두 사람의 케미를 두고 온갖 말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둘이 잘 어울린다며 응원했고 어떤 이는 도도희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도희의 이름이 실시간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쌓아온 인지도가 불씨가 되어 화제는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짧은 예고편 하나가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줄은 만든 사람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고편 조회수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제작진은 첫 판부터 터졌다며 들떴습니다. 선배는 차승우의 등을 두드리며 흡족해했습니다. 와, 내 말이 맞지? 이게 바로 숫자야.
차승우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승우는 시시각각 오르는 조회수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자리는 단단해졌지만 그 숫자가 결국 누군가의 상처 위에 쌓인 것이라는 사실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꾸만 임지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임지후가 이 예고편을 보지 않기를, 차라리 모른 채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제가 된 이상 임지후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차승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도도의 본인도 예고편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앞에서 그녀의 표정은 시시각각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에 잠시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다는 것이 오랜만에 느끼는 짜릿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돌려보던 도도희의 얼굴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편집된 화면 속 자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연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도도희는 급히 휴대폰을 들어 임지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이건 그냥 방송이고 콘셉트일 뿐이라고 먼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괜히 먼저 변명하면 도리어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도도희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오빠도 방송인 걸 알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히려 이 화제가 임지후의 관심을 되돌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마저 품었습니다. 그 아니란 판단이 얼마나 큰 균열을 부를지 그때의 도도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예고편을 임지후도 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무심코 열어본 화면 속에 약혼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도도희가 낯선 남자 곁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임지후가 오래전 자신에게 보여주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화면을 끝까지 지켜보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도도희와의 사이가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를 자백받은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약혼이라는 이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임지후는 이 예고편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이라는 걸 알면서도 화면 속 도도희의 표정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지후는 방송이라는 형식 뒤에 숨은 도도희의 마음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화면 속 표정이 그토록 자연스러울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마침 거실로 나온 어머니 김선경이 아들의 굳은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임지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김선경은 아들이 보던 화면을 흘깃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 방송 얘기니? 도도희가 요즘 그런데 나온다더라. 다 콘셉트지 뭐.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 방송이라는 게 원래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잖니. 임지후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선경은 예비 며느리를 여전히 아끼는 마음에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의 파경 위기를 알지 못하는 김선경에게 이 방송은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어남 앞에서 임지후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마음이 무거운지 어머니에게조차 온전히 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방으로 돌아온 임지후는 다시 예고편을 재생했습니다. 몇 번이고 돌려보아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리는 것은 남자 출연자와의 거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도도희의 태도였습니다. 정말 콘셉트일 뿐이라면 왜 자신에게 먼저 한마디 말이 없었을까? 그 침묵이 임지후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임지후는 도도희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무고를 자백받던 날의 서늘함, 그 뒤로도 약혼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이어온 어정쩡한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은 여전히 도도희를 아끼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식은 마음을 애써 붙들고 있는 것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어정쩡함을 더는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밖 어둠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본편이 전파를 탔습니다. 정해진 시각, 수많은 시청자가 화면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고편으로 잔뜩 달아오른 관심이 그대로 본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고편에서 보았던 그 장면의 뒷이야기를 확인하려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도이는 카메라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여는 듯한 표정과 몸짓을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차승우의 손을 거친 장면들은 실제보다 훨씬 짙은 감정으로 비쳤습니다. 편집의 힘은 컸습니다. 떨어져 있던 순간들이 나란히 붙으면서 도도희와 남자 출연자는 마치 서로에게 빠져드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자막과 음악이 그 분위기를 한층 부풀렸습니다. 무심코 지나갔을 짧은 시선 하나에도 의미심장한 자막이 얹혔습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몰입했고 화면은 도도희를 완전히 새로운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그려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화면은 이미 저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세상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홀로 화면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방송이라는 걸, 편집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약혼녀의 모습은 머리로 정리되지 않는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도도희의 웃음, 도도희의 눈빛, 도도희가 남자에게 기울이는 몸짓 하나하나가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임지훈은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정말 연기일 뿐일까?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 마음을 여는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는 도도희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무고를 저지르고도 태연히 피해자를 연기하던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진심과 연기를 자유자재로 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화면 위에 겹쳐지자 임지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화면 속 도도희는 남자 출연자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임지훈은 이제 구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래 곁에 두었던 사람인데도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임지훈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을 끝내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씁쓸하게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임지훈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두워진 화면에 자신의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도도희에게 직접 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방송분에 대해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제는 흐릿한 채로 둘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답을 미룬 채로 약혼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임지훈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은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명품 거래 새 로맨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앞다투어 쏟아졌습니다. 방송을 채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기사 제목만 보고 두 사람을 실제 연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도도희와 남자 출연자의 이름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했고 도도희의 과거 사진과 근황까지 끌어와 온갖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도희는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소식은 곧 임지후 주변에도 흘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품 거래 이름 뒤에 임지후라는 약혼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임지후와 가까운 이들은 사정을 알기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카페를 하는 금태오는 손님들이 그 방송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중마고우인 임지후의 처지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금태오는 임지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그 방송 봤냐? 괜찮아? 임지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봤어. 괜찮아, 걱정 마. 금태오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목소리가 그게 뭐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 임마. 전화를 끊고도 금태오는 오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임지우가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할수록 속으로는 더 힘들어한다는 걸 금태오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임지우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무렵 나진이의 절친인 전정아도 그 소식을 접하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도도희라는 이름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도도희가 벌인 일들을 지켜본 전정아로서는 이번 방송 역시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정아는 임지우를 마주쳤을 때 조심스레 안부를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방송 때문에 마음 상하셨을 것 같아서요. 임지우는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아 씨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임지우는 정아 씨까지 마음 써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직원들은 본부장의 약혼녀가 예능에서 다른 남자와 얽혔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주고받았습니다. 임지우가 지나가면 말소리가 뚝 끊겼다가 그가 사라지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미묘한 공기가 임지우의 자리를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임지우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갔습니다. 임지우는 결국 도도희를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찻집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움이 앞섰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마주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밝은 얼굴을 하려 했지만 임지우의 굳은 표정 앞에서 그 미소는 이내 옅어졌습니다. 임지우는 한동안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여러 번 되짚어왔습니다.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흐릿한 채로 남겨둔 것들을 이제는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방송 봤어. 도도희가 급히 대꾸했습니다. 오빠, 그거 그냥 콘셉트야. 방송이라 어쩔 수 없이. 임지우가 도도희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그 장면, 그거 진심이었어? 도도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임지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도리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도도희는 약혼자로서 임지우가 느꼈을 배신감을, 그 억눌린 감정을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임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너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연 것처럼 보였어. 나는 그게 편집인지 진짜인지 이젠 잘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가 카메라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든 그건 네 자유야.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해. 도도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임지우의 조용한 목소리가 오히려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며 소리쳤다면 마주 받아쳤을 텐데 이 차분함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초라해졌습니다. 도도희는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지우가 원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는 걸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찻집의 잔잔한 음악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도도희는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도희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몰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임지우의 눈빛에서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서늘함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지우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도도희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도도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청률 때문에 그렇게 찍은 거라니까.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방송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임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도희는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워 말을 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다 만들어진 거야. 편집으로 그럴싸하게 붙인 거라고. 나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 없어. 진짜 마음은 오빠도 알잖아. 나는 오빠뿐이야. 도도희는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이 결백해진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녀는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제작진 탓을 하고 방송의 생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진심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일수록 임지우의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갔습니다. 진심이라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임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웃어 보이며 임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지우는 슬며시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도도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지우는 그녀의 손을 피한 자신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콘셉트일 뿐이라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 도도희는 순간 대답이 궁해졌습니다. 그건 괜히 말하면 오빠가 오해할까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실은 임지우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일부러 알리지 않은 채 방송으로 흔들어 보려던 속내를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얕은 계산이 이제 와 부끄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해? 임지우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네가 나를 오해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한테 숨긴 거잖아.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애가 탔습니다. 그녀는 방송이 뭐 그리 대수냐고 이 정도로 흔들릴 사이였냐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지우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도희가 아무리 말을 보태도 임지우의 얼굴에 드리운 실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임지우가 문제 삼는 것은 방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방송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을 붙들려고 벌인 일이 도리어 사랑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크게 잘못 짚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도도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임지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목을 스쳤습니다. 임지우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오래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도희야, 나는 진심과 연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 없어. 그 한마디에 도도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예상하면서도 막상 직접 들으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임지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송 하나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관계라면 애초에 위태로웠던 거야. 나는 그걸 이제야 인정하는 거고. 도도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겨우 방송 하나 때문에. 임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부터 말했잖아. 나는 너를 믿고 싶었어. 무고 일을 알고도 그래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여전히 필요하면 언제든 진심인 척 연기하는 사람이더라. 그 말은 도도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도도희는 나진이 앞에서는 가해자였고 임지우 앞에서는 피해자였던 그 이중의 가면을 떠올렸습니다. 임지우는 그 가면을 이미 오래전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그 오래된 불신의 마지막 확인을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도도희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늘 손해만 보고 살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지우 앞에서는 그 어떤 항변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임지우는 그녀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본 몇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도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늘 남을 속여온 자신이 정작 가장 붙잡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임지우의 목소리는 끝까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도도희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뜻일 텐데 임지우의 담담함에는 그런 여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네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헤아리는데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도도희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지우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정하고 나왔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방송 한 번쯤은 눈 감아줄 관계라고 여겼습니다. 그 안일함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던 것이 이토록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도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지우는 그 눈물조차 이제는 연기처럼 느껴진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무심한 몸짓이 도도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찻집의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이어져 온 실 하나가 팽팽하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도도희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되받아쳤습니다. 그래, 방송 하나로 이렇게 끝낼 거면 애초에 나랑 왜 만났어? 오빠도 나 필요할 때만 곁에 뒀잖아.
도도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오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물러서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세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임지훈은 그 격앙된 목소리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할 말이 없네. 그 담담한 한마디가 도도희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도도희는 임지훈의 소매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임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냉랭한 거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찻집을 나섰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도도희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세계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도도희는 임지후와 함께 그렸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부모님을 모셔 결혼하기로 했던 약속, 예비 시어머니 김선경의 다정한 얼굴, 그 모든 그림이 방송 한 편으로 산산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지우가 아직도 자신을 붙잡아주기를 바랐지만 방금 전 그의 눈빛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흐르던 위태로운 균형이 이 하루로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약혼이라는 이름이 이제 손끝에서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뒤늦게 임지우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해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애원에 가까운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무응답이 도도희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도희의 눈에 서서히 다른 빛이 어렸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든 무언가를 향한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의 잘못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그녀는 밖에서 탓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금껏 자신을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다른 손이 있는 것일까? 방송 한 편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도도희는 그 시작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자신은 그저 콘셉트를 연기했을 뿐인데 화면은 왜 그토록 짙은 감정으로 편집되었을까? 생각할수록 그 편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도도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송분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며 자신이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되감고 다시 재생하기를 밤새 반복했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빠진 여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스치듯 지나간 순간들이 화면에서는 짙은 감정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솜씨가 결코 서툰 손의 것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도도희는 이 장면 하나로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 쌓아온 이미지도 임지후와의 관계도 모두 그 짧은 화면에 휩쓸려 갔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속 몇 초짜리 장면만 보고 그녀를 다 안다는 듯 떠들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도도희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편집한 손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벼렸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내 그 앞에 서야만 이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도 궁지에 몰릴 때면 늘 이런 식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림을 두고 다투던 때에도 도도희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뒤에서 실마리를 캐는 데 능했습니다. 그 오래된 습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도도희는 방송국의 아는 사람을 통해 조심스레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맥이 이럴 때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메인 연출이 누구예요? 그 편집 누가 한 건지 알고 싶은데. 상대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몇 가지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방송관은 좁았고 조금만 발을 넓히면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실마리를 붙들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그 컷을 골랐는지, 누가 장면 순서를 그렇게 배치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억울함을 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습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그녀는 늘 원인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정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대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손이 따로 있다고 믿는 편이 훨씬 견디기 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너뜨린 그 손을 반드시 찾아내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대상을 찾기 전까지는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도도희의 손끝에 서늘한 결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도도희에게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문제의 장면을 고르고 다듬은 메인 연출이 다름 아닌 차승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보를 전해준 사람은 그가 얼마 전까지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PD였고 지금은 이 연예 예능의 메인 연출을 맡고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도도희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이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차승우는 세상을 떠난 오름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촌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나세리와 나진이와 그 모든 얽히고 설킨 인연과 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도희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도도희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오름을 두고 서촌 식구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도도희도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린 장면을 손수 다듬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차승우여야 했을까? 자신을 무너뜨린 장면을 만든 손이 어쩌다 서촌 사람의 것이어야 했을까?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어지럽게 스쳤습니다. 나세리에게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 나진이에게 운동 실력으로 제압당하던 순간, 그리고 서촌 사람들 앞에서 번번이 밀려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그 집안과 얽힐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무너져왔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그 집안은 도도희에게 늘 넘을 수 없는 벽 같았습니다. 나진이는 재능으로, 나세리는 기세로 언제나 자신을 눌렀습니다. 도도희는 그들 앞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안의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손에서 빼앗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승우라는 이름을 곱씹을수록 도도희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이 발견은 억울함을 풀 실마리가 아니라 오래된 원한에 기름을 붓는 불씨였습니다. 서촌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그녀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차승우 본인은 도도희를 겨냥해 편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청률을 좇은 연출이었을 뿐 그녀가 임지후의 약혼녀라는 사실은 오히려 그를 망설이게 했던 요소였습니다. 그녀가 서촌과 얽힌 사람이라는 것 역시 편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도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서촌이 자신을 향해 뻗은 또 하나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서늘한 확신이 도도희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형체를 갖춰갔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장면을 만든 사람이 서촌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도도희는 이가 갈렸습니다. 그녀는 방안을 서성이며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임지후의 냉랭한 얼굴과 차승우의 담담한 이름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습니다. 도도희는 우연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 편이 옳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차승우가 자신의 사정을 알고 일부러 그 장면을 골랐을 리 없다고 그저 방송의 생리에 따른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습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이 출연자 하나하나의 사연까지 챙길 리 없다는 것쯤은 도도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슬픔에 잠긴 그 집안이 자신 하나에 신경 쓸 겨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독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촌과 얽힌 모든 인연이 하나같이 자신을 겨눈 것만 같은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에 자리 잡은 의심은 스스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나세리는 자신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고
나진이는 번번이 자신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집안의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도희의 상처받은 마음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냈습니다. 서로 아무 관련도 없는 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겨눈 하나의 음모로 이어졌습니다. 한번 그렇게 엮이고 나자 그 그림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도도희 자신의 두려움과 열등감이 빚어낸 왜곡이었습니다. 서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 누구도 도도희만을 겨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름을 떠나보낸 그 집은 지금 슬픔에 잠겨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도도희에게는 그런 사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불행이 자신을 향한 음모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틀린 시선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했습니다. 도도희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바깥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진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억울함의 원인을 확인하고 반드시 그 앞에 서서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무너지느니 무엇이든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것이 도도희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승우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고 대체 왜 그런 편집을 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이 서자 도도희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던 얼굴에 오기가 어렸습니다. 도도희는 곧장 차승우를 찾아갔습니다. 방송국 근처의 한 카페, 차승우가 나오기를 기다린 도도희는 그가 나타나자마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승우는 낯선 여자가 다가서자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편집한 화면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차승우의 표정에 가벼운 긴장이 스쳤습니다. 도도희는 그의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헝클어 놓았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눌러온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도도희는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독님, 왜 하필 그 장면을 그렇게 편집하셨죠? 제가 다른 남자한테 마음 연 것처럼요. 차승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시청률을 위한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그 장면이 화제가 될 거라고 봤어요. 도도희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제요? 그 화제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약혼자가 저를 떠났어요. 차승우는 그 말에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출연자 개인의 사정까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사적인 감정이 없었다는 그 대답이 오히려 도도희의 화를 더 돋웠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미워해서 그랬다고 했다면 덜 억울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승우는 자신을 그저 시청률을 위한 소재로만 여겼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도희에게는 그 무심함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독님한테는 그냥 숫자였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인생이었어요. 그 몇 초짜리 화면 때문에 제가 지켜온 모든 게 무너졌다고요. 차승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없었다고요? 도도희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서촌 사람이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제 얼굴을 그렇게 잘라붙였다는 거예요? 차승우는 그 말에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도도희가 임지 후의 약혼녀이자 서촌과 얽힌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과 편집은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시청률만을 좇았을 뿐 그녀를 겨냥할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승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서촌 사람이라고 해서 도희 씨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도도희의 눈빛은 이미 어떤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담담한 부정은 오히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로만 들렸습니다. 차승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겁니다. 도희 씨가 서촌과 얽힌 사람이라는 건
이 편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 도희 씨를 겨냥했다면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맡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차승우는 도도희가 임지후의 약혼녀임을 알고 오히려 편집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도도희에게 조금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 태연한 태도가 도도희를 더욱 깊은 배신감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도도희에게는 차승우의 담담함이 변명으로도 사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상처에 조금도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도희는 임지후와의 균열을 떠올렸습니다. 방송 하나로 시작된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바로 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마음속에서 슬픔은 어느새 앙심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대신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눈앞의 남자에게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대상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라고 도도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좋아요. 감독님은 그저 일을 하신 거라 이거죠. 도도희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감독님이 저한테 한 일 반드시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차승우는 그 말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히 화를 내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도도희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지 그 순간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도희는 차승우를 노려보다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그녀의 걸음에는 오기와 결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임지후를 잃은 상실감이 서촌을 향한 오래된 열등감과 뒤엉켜 새로운 표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껏 서촌 앞에서 번번이 밀려나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반성 대신 복수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도도희가 아는 유일한 자기 보호였습니다. 도도희는 마음속으로 다음 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승우를 그리고 그 뒤에 선 서촌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를 벼렸습니다. 임지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앙심뿐이었습니다. 방송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또 다른 원한의 불길로 옮겨붙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회의 인물들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르미를 떠나보낸 서촌집의 슬픔부터 차승우가 새로 떠안은 일자리, 그리고 도도희를 둘러싸고 조용히 조여오는 단서들까지 그동안 깔린 관계와 폭선을 하나씩 따라가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차승우의 새 일자리입니다. 방송국을 나와 오래 쉬던 차승우가 옛 선배가 차린 연애 예능의 연출을 얼떨결에 떠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단순한 밥벌이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차승우는 원래 다큐멘터리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 꾸미지 않은 삶의 결을 담고 싶어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 그에게 남녀에 밀고 당기는 감정을 파는 예능은 몸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이 낯선 선택의 밑바닥에는 오르미를 떠나보낸 상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승우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오래 방황했고 다리를 잃은 사고의 그늘을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조카를 잃고 나서 무엇이든 몸을 던져 붙들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머니 노영주 앞에서 다시 번듯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은 것이지요. 문제는 그 프로그램의 출연 후보에 하필 도도희가 올라있다는 점입니다. 차승우는 도도희가 임지후의 약혼녀이자 나진이와 오래 얽혀온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얄궂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시청률을 책임져야 하는 연출자와 화제가 될 출연자가 한 화면 안에서 얽히는 것이지요. 예능이라는 판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감정을 팔아야 살아남는 세계입니다. 첫 방송이 터지지 않으면 다음 자리가 없다는 냉정한 셈법 앞에서 차승우는 마음이 걸리는 일도 밀고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차승우는 원래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차민기가 두 집 살림으로 두 여자를 아프게 했던 그 그림자를 차승우는 자기 안에서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남의 감정을 화면 위에서 부풀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 나름으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차승우가 편집대 앞에서 깊은 갈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 다큐를 만들던 그의 손끝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질이 임지우에게까지 파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갈등의 끝에서 차승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이야기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도도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오래 써온 두 개의 가면을 봐야 합니다. 나진이 앞에서는 가해자였고 임지우 앞에서는 피해자를 연기해온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잘 길든 붓을 빼돌리고 창고에 가두어 시험을 망치게 했던 일부터 무고로 나진이를 가해자로 몰아붙인 일까지 도도이는 늘 진심과 연기를 자유자재로 오갔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눈물을 짜내고 필요하면 언제든 화사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사람이지요. 그동안 도도이를 움직여온 것은 재능에 대한 열등감과 조급증입니다. 스스로 흰 종이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을 만큼 나진이라는 천재 앞에서 그는 늘 초라했습니다. 그 서러움이 자꾸 남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폭발해 왔습니다. 붓을 훔치고 태블릿을 가져가고 무고로 상대를 가해자로 몰아붙인 그 모든 일의 뿌리에는 정면으로 이길 수 없다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지우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이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을 붙들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사랑을 밀어내는 쪽으로 작동해 온 것이 도도이라는 인물의 오랜 모순이지요. 그렇다면 카메라 앞에 선 도도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인플루언서로 살며 자신을 파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도도이가 방송이라는 무대에서 사랑받는 여자를 연기하며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임을 세상에 보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이 탐내는 사람이 되면 임지우도 자신을 함부로 놓지 못하리라는 계산이지요. 하지만 이 얕은 계산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큽니다. 카메라는 연기와 진심의 미묘한 경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니까요. 도도이가 무대라 여기고 흘린 눈웃음 하나, 스치듯 겹친 시선 하나가 편집을 거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도도이는 늘 자신이 상황을 쥐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방송이라는 무대만은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세계입니다. 자신을 화제의 중심에 세우려던 그 손이 도리어 자신을 벼랑으로 미는 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밖에서 탓할 대상을 찾아온 도도이의 오랜 습성을 떠올리면 그 화면이 불러올 파장은 도도의 한 사람의 위기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우와 도도이의 관계는 지금 아주 얇은 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무고를 자백받은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금이 그어졌습니다. 신뢰는 이미 무너졌는데 약혼이라는 이름만은 아직 남아있는 어정쩡한 상태이지요. 임지우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도도이는 여전히 필요하면 진심인 척 연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집안 어른들의 어긋난 인지입니다. 김성경은 두 사람 사이의 파경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도이를 여전히 예비 며느리로 아끼며 아들에게 도도이를 자주 챙기라 권해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는 게 편하다는 인생론을 아들에게 펴왔을 만큼 김성경은 도도의 집안과의 혼사를 든든하게 여겨온 사람이지요. 도도의 역시 그 집안의 다정함에 기대어 결혼이라는 그림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균열은 어른들의 눈에 가려진 채 안에서만 골마가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약혼이 속으로는 이미 실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로운 것이지요. 임지우는 시니컬하면서도 단호한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도도이에게도 네가 아니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나라며 이미 위태로운 거리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실 임지우는 무고 자백을 직접 확보하고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한 번 더 붙들어 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진심과 연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대와 함께할 수 있을지를 되묻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임지후 자신의 상처도 겹쳐 있습니다. 피아노를 접고 겨우 버티던 시절 자신을 웃게 해준 사람이 도도이였다는 마음의 빚이 그를 오래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지후의 고민은 단순히 도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식은 마음을 애써 붙들고 있는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어정쩡한 균형이 어떤 계기로 크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도이를 둘러싼 새로운 소란이 임지우의 귀에 들어간다면 임지우는 흐릿하게 남겨둔 관계를 이제는 분명히 하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를 내기보다 담담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쪽이 임지우다운 결말이겠지요. 그 담담함이 도리어 도도이를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누적된 복성 가운데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은 나진이의 태블릿과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입니다. 나진이가 잃어버린 태블릿 케이스 안에는 조혈모세포 기증 증서와 어머니의 유언장,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차민기의 그림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나진이 스스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라 더 아프다고 했을 만큼 소중한 물건들이지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끝내 사랑했던 나진이에게 그 그림 한 장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품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이 하필 자신을 오래 괴롭혀온 도도이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나진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잔인한 사연입니다. 그 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도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고 시절 붓을 빼돌리던 수법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금태호가 도도의 쪽 쓰레기통에서 갈기갈기 찢긴 기증 증서를 발견했고 거기 또렷이 적힌 이름이 다름 아닌 나진이었던 겁니다. 이로써 태블릿을 훔친 사람이 도도이라는 사실이 임지우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증서가 옮겨다니는 경로를 보면 진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미의 골수 공여자가 나진이라는 사실은 이제 서총 가족과 나세리, 임사빈에 이어 임지우와 금태호까지 알게 됐습니다. 다만 임중빈과 김성경만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요. 하나의 진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건너가며 점점 넓어지는 이 흐름은 언젠가 감춰진 관계의 전모가 크게 터질 것을 예고하는 밑그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단서는 임지우에게 각별한 무게를 지닙니다. 임지우는 그동안 나진이의 그림에서 사람에 대한 위로와 강단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무성의한 판단으로 나진이를 아프게 했던 일을 변명 없이 인정하고 사과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신뢰가 쌓여왔지요. 그런 나진이의 소중한 물건을 도도이가 훔쳤다는 사실은 임지우에게 단순한 절도 이상의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도도이의 절도가 드러난 이 단서가 임지우와 도도의 사이를 결정짓는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경쟁심이 강해도 이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임지우도 금태호도 이미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다만 장례를 치르고 온 나진이가 또 무너질까봐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두 사람이 막막해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르미를 떠나보낸 서촌 집에는 짙은 슬픔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이가 안던 밥상 한 귀퉁이, 좋아하던 그림책 몇 권이 그대로 남아 매일 식구들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한복판에서 나세리는 전혀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딸 나진이가 골수를 내어준 그 아이가 떠난 지금 자신들 모녀가 이 집에서 쫓겨날까 겁이 나는 겁니다. 나세리가 부엌에서 죽을 끓인 진짜 속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세리는 야망의 화신이면서도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몰락한 사람입니다. 첼로를 쥐던 손마저 연주자 경련증으로 떨려 이제는 남몰래 옷가게 일을 배우는 처지가 됐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손이 남의 가게에서 옷깃을 다리는 그 간극이 나세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순간까지도 제 앞가림부터 하게 되는 것이지요. 노영주가 정이 떨어진다며 내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마이의 폭발도 이 상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홀몸이 아닌 몸으로 아이를 잃은 마이는 오르미의 물건을 치우려는 손길 앞에서 끝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아픈 게 다 시어머니 탓이라 몰아세우고
남편 차승윤에게는 분가하자며 마마보이라 쏘아붙였습니다. 늘 씩씩하게 집안의 활력이 되어주던 마이였기에 그 무너짐은 오르미의 빈자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되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골수를 얻으려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하던 마음 끝에 둘째를 품은 마이에게 이 상실은 유독 견디기 힘든 것이지요. 나세리와 노영주의 오랜 앙금도 이 슬픔 위에서 다시 날을 세웁니다. 두 사람은 한때 같은 남자를 사이에 둔 원수였고 오르미의 골수라는 인연으로 한 지붕 아래 얹혀 사는 얄궂은 동거를 이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지금 두 사람을 겨우 묶어주던 끈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무너진 집안의 공기가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세리는 거취를 걱정하고 마이는 분가를 꺼내고 노영주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각자의 슬픔이 서로를 조심스럽게 스치며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노영주와 임사빈 사이에는 조용한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임사빈은 손자를 잃고 야윈 노영주를 말없이 챙기며 그저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온 사람입니다. 노영주에게 임사빈은 할머니이자 엄마이자 시엄마인 역할들 말고도 한 사람의 소중한 여자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존재이지요. 오래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과 싸우듯 살아온 노영주에게 이 담담한 온기는 두려우면서도 쉽게 밀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기 앞에 차승우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골목에서 어머니가 낯선 사내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본 차승우는 오르미를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연애는 천천히 하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대라기보다 온 식구가 함께 슬퍼야 할 시간이라 여기는 마음이지요. 아직 사귀지 못한 슬픔이 그의 뒷모습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두 집 살림을 지켜보며 자란 차승우에게 어머니의 새로운 인연은 머리로는 응원하고 싶어도 마음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나세리의 냉정한 조언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나세리는 임사빈에게 사람은 신생아조차 억지로는 한 입도 못 먹이는 법이라며 노영주가 계속 가족 안에 머물고 싶어 한다면 그 마음도 존중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싫다 하면 노영주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한때 같은 남자를 사이에 두었던 두 여자의 얄궂은 인연을 떠올리면 이 조언에는 묘한 무게가 실립니다. 임사빈에게 나세리는 오랫동안 그가 아껴온 연주자였고 지금은 마음에 둔 사람이 하필 그 연주자의 옛 인연인 노영주라는 참으로 복잡한 자리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세리가 임사빈에게 이런 조언을 건넨다는 것은 두 여자의 오랜 원한 안에서도 서로의 처지를 헤아리는 결이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노영주의 마음이 자식의 슬픔과 자신의 온기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자를 먼저 보낸 할머니에게 여자로서 기대는 일이 허락된 것인지 노영주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으니까요. 어느 쪽도 쉽게 밀어낼 수 없는 마음이기에 이 온기는 한동안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조용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르미를 떠나보낸 서촌의 슬픔과 그 곁에서 조여오는 여러 단서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차승우가 떠안은 예능, 도도이를 향해 옮겨가는 진실, 이름만 남은 위태로운 약혼, 그리고 상실의 시간에 피어난 온기까지 저마다 다른 결의 이야기가 한 집안의 슬픔 위에서 조용히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얽힌 실들이 다음 회에 어떻게 당겨지고 풀릴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큐를 꿈꾸던 차승우가 예능 편집대 앞에 서게 된 아이러니와 도도이의 절도가 임지우에게까지 전해진 순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진심과 연기를 오가던 도도이가 카메라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 그리고 이름만 남은 약혼이 어디로 기울지 다음 회를 함께 기다려보시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